이제 수학 2-2 1강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테마로 점의 좌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 배우게 될 핵심 내용은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분점, 외분점의 좌표 및 중점의 좌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것이고, 세 번째로 무게중심의 좌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들어왔습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바로 칠판에 보는 바와 같이 수직선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와 좌표 평면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수직선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에 하나의 수직선이 놓여져 있죠. 자, 점 A의 좌표를 스몰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점 B의 좌표를 스몰 b라고 했을 때 이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는 바로 스몰 b에서 스몰 a를 빼면 바로 수직선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 자, 이번에는 첫 번째 그림에 A점과 B점의 좌표가 서로 바뀌어져 있죠. 자, 그렇다면 B점의 좌표를 스몰 b, A점의 좌표를 스몰 a라고 했을 때, 자, 이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는 바로 큰 좌표 A에서 B를 빼면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개의 그림을 보았을 때, 자, 우리가 큰 좌표와 작은 좌표가 있는데,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두 점에서의 큰 좌표와 작은 좌표를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또 우리가 거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이렇게 구합니다. 자,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는 바로 큰 좌표든 작은 좌표든 상관없이 두 좌표를 빼서 절대값을 취하면 바로 수직선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수직선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큰 좌표든 작은 좌표든 구별하지 않고 그냥 빼서 절대값을 취한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과 Y축이 만나는 좌표 평면이 놓여져 있죠. 자, 여기서 자, A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까요? 바로 이렇게. 자, 하나의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를 하나 구하죠. 자, 그러면 바로 X2에서 X1을 빼가지고 절대값을 취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 이해되시죠? 수직선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배웠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높이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높이를 구하면 바로 Y2에서 Y1을 빼서 절대값을 취하면 바로 높이가 되겠네요.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에서 뭘 쓸 수 있나요?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뒷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깐 의심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것을 의심할 수 있냐면, 자, 괄호에다가 x2 빼기 x1의 전체 제곱을 했는데, 자, 이 절대값의 제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 x2 빼기 x1의 전체 제곱이라는 뜻은 바로, 자, 절대값 x2 빼기 x1의 전체 제곱과 똑같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값을 취해서 제곱한 거나 그냥
갈로 쳐서 제곱한 거나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빗변의 제곱은 자, x2 빼기 x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전체 제곱으로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제곱을 떼고 나면 바로 AB의 길이는 루트에다가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수직선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있고 좌표 평면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있는데, 첫 번째 수직선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좌표를 빼서 절대값을 취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좌표 평면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루트에 x2 빼기 x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꼭 이 단원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 단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두 번째 내용,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 및 중점의 좌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점, 외분점, 중점의 좌표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내분점의 좌표, 외분점의 좌표, 중점의 좌표는 수직선상에서의 내분점, 외분점, 중점의 좌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표 평면상에서의 내분점, 외분점, 중점의 좌표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먼저 수직선상에서의 내분점, 외분점, 중점의 좌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에 수직선상에 두 점 AB가 놓여져 있죠. 자, 점 A의 좌표를 x1, 점 B의 좌표를 x2라고 했을 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점 AB를 M 대 N으로 나누는 점 P를 우리는 내분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내분점 P의 좌표를 X라고 했을 때 이 X의 좌표를 구하는 게 내분점의 좌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이렇게 비례식을 이용해서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X에서 X1을 뺀 거 대 X2에서 X를 뺀 거는 자, M 대 N인 거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비례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비례식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바로 점 P의 X 좌표, 즉 내분점의 좌표를 이렇게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데, 분모는 상관이 없는데 분자를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자,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 이 MX2 이렇게 곱하죠. 그 다음에 NX1 이렇게 곱하죠. 자, 이렇게 곱할 때 서로 뭐냐 하면 엇갈리게 곱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고 암기하시면 헷갈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MX2, NX1 서로 엇갈려서 곱한다. 그리고 더한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분점의 좌표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점의 좌표는 특별히 선생님이 이 칠판에 뭐냐면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바로 이 M과 N을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점은 어떻습니까? 중점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A점, B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A점의 좌표를 x1,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를 x2라고 했을 때, 이 한가운데 점을 이렇게 중점 M이라고 놓는다면, 길이가 같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점 M의 좌표 X를 구한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1대1로 나누어지는 점이죠. 1대1로 나누어지는 점.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이게 M 값이고,
이게 n 값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x를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m이 1이고 n이 1이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x2가 되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x1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2분의 x1 더하기 x2 이렇게 해서 뭐냐면 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중점의 좌표는 되게 암기하기도 쉬운데 x좌표 2개 더해서 2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수직선상에서의 내분점의 좌표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그 다음에 중점의 좌표 x좌표 2개 더해서 2로 나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내용 외분점의 좌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분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외분점은 이 m이 n보다 클 때가 있고요. 반대로 n이 n보다 클 때가 있습니다. 먼저 m이 n보다 클 때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n이 n보다 클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여기 지금 그림상에 점 A의 좌표와 점 B의 좌표가 놓여져 있죠. 자, 점 A의 좌표를 x1, 점 B의 좌표를 x2라고 했을 때 자, 이 A, B를 이렇게 M 대 N으로 나누는 점 Q를 우리는 외분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점 Q의 좌표를 X라고 하면 이 X의 좌표를 구하는 게 외분점의 좌표가 되죠. 자,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자, 비례식을 또 만듭니다. 비례식을 어떻게 만드냐면 X에서 X1을 빼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X에서 X2를 뺍니다. 자, 그래서 X 빼기 X1 대 X 빼기 X2는 M 대 N이다. 자, 비례식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비례식을 정리하면 바로 X는 M 빼기 N 분의 MX2 빼기 NX1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내분점보다는 외분점에서 이 MX2와 NX1을 헷갈리기가 쉬운데 자, 마찬가지 자, 이렇게 MX2 곱하고 NX1 곱할 때 서로 엇갈리도록 곱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암기하시면 헷갈리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를 해놓고 문제를 푸셔야지 정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m이 n보다 클 때를 알아봤죠. 자, 이번에는 n이 n보다 클 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n보다 클 때죠. 자, 여기 그림상에 점 A의 좌표를 x1, 그 다음에 점 B의 좌표를 x2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m 대 n으로 나누는 점 Q를 우리가 마찬가지 외분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 점 Q의 X 좌표를 X라고 했을 때, 그 X 좌표를 구해보면 또한 비례식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X1에서 X를 뺀 거 대 X2에서 X를 뺀 거는 M 대 N이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X1에서 X를 뺀 거 대 X2에서 X를 뺀 거는 M 대 N이다. 자, 이렇게 비례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비례식을 정리하시면 바로 다음과 같이 외분점의 좌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M 빼기 N분의 MX2 빼기 NX1. 자, 이해되셨나요? 자, 마찬가지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MX2, NX1 서로 엇갈리게 곱해서 외분점의 좌표를 구한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직선상에서의 내분점, 외분점, 중점의 좌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의 내분점, 외분점, 중점의 좌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 A, B가 있죠? 자, A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요.
B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했을 때, 자, 두 점 A, B를 연결한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자,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그 다음에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직선상에서의 내분점의 좌표를 구해봤는데, 수직선상에서의 내분점의 좌표는 X좌표 하나만 있었죠. 좌표 평면상에서는 X좌표와 Y좌표가 쌍으로 있기 때문에 Y좌표를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자, 구하는 건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서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암기를 어떻게 하냐면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잖아요. 자, 이 X2와 X1을 Y2와 Y1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암기하기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좌표 평면상에서 외분하는 점의 좌표는 자, M 빼기 N분의 MX2 빼기 NX1, M 빼기 N분의 MY2 빼기 NY1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수직선상에서의 외분점의 좌표를 구해봤죠. 그때 좌표 X좌표가 하나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난 다음에 Y좌표는 마찬가지 X2와 X1 대신에 Y2와 Y1을 갖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요거 콤마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분점의 좌표를 구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점의 좌표는 바로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는, 자, X좌표 2개 더해서 2로 나눈다를 우리가 수직선상에서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봤죠. 그쵸? 자, 마찬가지 Y좌표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는데, 자, Y좌표를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바로 Y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좌표 평면상에서의 내분점의 좌표, 외분점의 좌표, 중점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익히고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 내용은 꼭 이 단원에서만 사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단원에서도 뭐냐면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시고 이해하시고 하셔야지만이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내용으로 무게중심의 좌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중심의 좌표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무게중심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중심이란 뭐냐면, 무게중심은 간단히 얘기해서 세 중선의 교점이다. 자, 어떻게 되냐면 세 중선의 교점이 바로 뭐냐면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선이란 무슨 얘기냐면 이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을 얘기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한 꼭지점에서 또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이고,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이 바로 중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꼭지점 A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이 중선인데, 이 중선을 세 개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 이 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무게중심을 알고 난 뒤에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자, A점에서 BC의 중점을 이은 선분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선을 그은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점 M의 좌표는 바로 선분 BC의 중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X좌표 2개 대해서 2로 나누고 Y좌표 2개 대해서 2로 나누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점지의 좌표를 구하면 선분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점지의 좌표가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어떻게 해요? 선분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 지의 좌표가 된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요 2대 1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게중심이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기 꼭지점 B에서 AC의 중점에다가 그건 이 선분도 얘가 2대 1로 나누는 성질이 있습니다. 2대 1로 나누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놓으시고, 마찬가지 꼭지점 C에서 AB의 중점을 이은 선분에서 마찬가지, 자, 이것도 2대 1로 나누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무게중심이 나오게 되면, 자, 하나의 선분을 2대 1로 나누는 성질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는 이제 무게중심 G의 좌표를 구한다고 했을 때, 자, 선분 AM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분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 G의 좌표를 구하면 된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 점 G의 X좌표를 구하면, 2 더하기 1분의 M 더하기 N이지 않습니까? 2 더하기 1분의 2,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곱한다 그랬죠? 2 곱하기 2분의 X2 더하기 X3. 그 다음 1, 자, 대각선 형태로 X1 곱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X좌표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Y좌표도 마찬가지. 2 더하기 1분의, 자, 2 이렇게 곱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1, 자, 이렇게 곱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2분의 Y2 더하기 Y3 더하기 1 곱하기 Y1. 자, 그래서 X좌표, Y좌표를 정리하면, 자, 이렇게 무게중심의 좌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게중심의 좌표를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쉽게 암기하시죠. 어떻게 암기하냐면, X좌표, 자, 각 꼭지점의 X좌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눈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각 꼭지점의 Y좌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공부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첫 번째 두 점 사이 거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분점, 외분점의 좌표, 중점의 좌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무게중심의 좌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풀이로 들어가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들어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예제 1번인데요. 자, 좌표 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에 관한 문제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점 A 1,-2, B 5,0, C -1,2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A점과 B점, C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뭐가 필요할까요? 세 변의 길이를 알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삼각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두 변의 길이만 같다고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적용되었다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변의 길이를 먼저 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 AB제곱은 이렇게 하나요? 자, 5에서 1 뺀 거의 제곱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0에서 -1을 뺀 거의 제곱이죠. 자, 그래서 2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 BC제곱. 자, BC제곱은 어떻게? -1에서 5 뺀 거의 제곱. 됐죠? 그 다음에 2에서 0 뺀 거의 제곱. 하면 4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C제곱은
AC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뺀 거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2에서 마이너스 2 뺀 거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2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자, BC 제곱하고 같은 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자, 피타고라스 정리죠. 피타고라스 정리. 자,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이 됐다라는 얘기는 일단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죠. 누구를? B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또는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보면 알겠지만 AB 제곱과 AC 제곱이 같죠. 즉 다시 얘기하면 AB 길이와 그 다음 AC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각 A가 90도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정답은 바로 각 A가 90도고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해됐습니까? 자, 이 문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 삼각형의 모양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2번도 좌표 평면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A-1,3, B2,4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상의 점을 C라고 했습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X축 상의 점 C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타낼까를 고민해야죠. 자, 그 다음에 자, 및 Y축 상의 점 D의 좌표를 봐라. 그럼 Y축 상의 점 D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할까가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먼저 X축 상의 점 C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C,0 이해됐습니까? X축 상의 점이니까. 그리고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CA 길이와 CB 길이가 같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C에서 A까지 거리와 C에서 B까지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죠. 등거리입니다, 등거리. 자, 그러면 이 등식에서 양변을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제곱 했으니까 자, C를 이렇게 C,0이라고 했잖아요. C의 제곱이니까 뭐예요? 자, 마이너스 1에서 C를 뺀 거의 제곱. 그 다음에 3에서 0 뺀 거의 제곱.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CB. 자, CB는 자, 2에서 C를 뺀 거의 제곱, 4에서 0 뺀 거의 제곱.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 식을 정리하면 바로 C는 3분의 5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정답은 바로 3분의 5,0이라는 C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이제 X축상의 점 C의 좌표를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Y축상의 점 D의 좌표를 구해봐야 되겠죠. 자, Y축상의 점 D의 좌표를 어떻게 놓으면 될까요? 바로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0,D. 자, 이해되셨나요? 자, 0,D. 자, 그리고 난 다음에 Y축상의 점 D니까 우리가 이 등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등거리니까 D점에서 A점까지의 거리와 D에서 B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양변 제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양변 제곱하는 이유는 루트가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 양변 제곱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A점의 좌표에서 자, 이렇게 등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점 D의 좌표를 구하면 바로 5가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정답을 체크하면 바로 D는 0,5라는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인데요. 예제 3번. 예제 3번에는 좌표 평면상에서의 내분점과 외분점과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 자, 좌표 평면상의 두 점 A-4,3, B가 2,6에 대해서 다음의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C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선분 AB를 1대3으로 외분하는 점 D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죠. 자, 문제는 뭐 충분히 이해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갈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로 1번 풀인데요. AB를 1대2로 내분한다. 자, 일단은 좌표 평면상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좌표 평면상의 A점과 B점을 어떻게 해요? 2대 1로 내분하는 점 C의 좌표를 구하는 게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점 C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냐? 내분하는 점의 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이렇게요. 점 C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에 자, x는 자, 2 어떻게 되나요? 2 곱하기 마이너스 4, 1 곱하기 2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서로 깔리게 곱한다 그랬죠. 1 곱하기 2, 2 곱하기 마이너스 4.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 좌표는 또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 곱하기 6. 자, 이해되셨나요? 2 곱하기 마이너스 3, 1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자, 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점 C의 좌표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그래서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어려운 문제에 적용시켜서 풀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갈로 1번 풀어봤고요. 갈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로 2번은 선분 AB를 1대3으로 매분하는 점 D의 좌표라고 되어 있죠. 자, 마찬가지 우리가 좌표 평면상의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B가 있죠. AB가. 자, 그리고 1대3으로 외분하는 점을 구하면 자, 이렇게 1대3 이렇게 외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점 D의 좌표를 뭐라고요? 이렇게 P, Q라고 놓으면 자, P, Q라고 놓으면 P의 좌표는 어떻게 해요? P의 좌표는 자, 이렇게 1 빼기 3 됐나요? 1 빼기 3분의 자, 1 빼기 3분의 어떻게 해요? 자, 1은 어떻게 이렇게 곱하죠. 그 다음에 3은 이렇게 곱하죠. 자,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 곱한다고 그랬잖아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2, 3 곱하기 마이너스 4 됐나요? 빼기 그죠? mx2 빼기 nx1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7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Q점의 좌표는 마찬가지 1 빼기 3분의 자, 이렇게 1 곱하기 6이고요. 3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1 빼기 3분의 my2 빼기 ny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5를 얻을 수 있는데 점 D의 좌표는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분의 15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3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예제 4번으로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번은 중점을 이용한 점대칭 한 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점대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점을 이용한 점대칭 문제이기 때문에 중점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자,
문제는 뭐냐면 점 P1,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점 A 마이너스 3, 2와 대칭한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렇게 됐거든요. 자, P점이 1, 마이너스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 A 마이너스 3, 2와 대칭한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자,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자, 좌표 평면상의 그림을 그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점 마이너스 3,2를 점 P1, 마이너스 2에 대칭한 점, 알겠습니까? 대칭한 점, 대칭한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B라고 놓고, 자, 좌표를 X, Y라고 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P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A와 B점의 중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뭐냐면 바로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가 이 P점 1,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네요. 자, X좌표 두 개 더해서 2로 나온 게 1이다.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Y좌표 두 개에 더해서 2로 나눈 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X와 Y를 구하면 X는 5고 Y는 마이너스 6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점 B 좌표,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대칭인 점의 좌표는 바로 5,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자, 중점을 이용한 점대칭인 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 자, 이해되셨으면 예제 5번으로 넘어가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번도 중점의 좌표를 이용한 문제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세 변을 AB, BC, CA의 중점이 각각 L, M, N일 때 세 점 A, B, C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가 이해되셨나요? 문제가 잘 이해 안 되시면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죠? 바로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 AB의 중점을 L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BC의 중점을 M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AC의 중점을 N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 놓고 이렇게 보고 나니까 우리가 이 A점과 B점과 C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일단은 A점, B점, C점의 좌표를 각각 둬야 되겠죠. 자, A점의 좌표를 x1, y1, B점의 좌표를 x2, y2, C점의 좌표를 x3, y3라고 한다면, 자, 중점을 구할 수 있겠죠. 자, AB의 중점이 X좌표 두 개에 대해서 2로 나눈 값이 마이너스 1.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AB의 중점의 좌표, X좌표 두 개에 대해서 2로 나눈 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C의 중점의 좌표, 자, x2 더하기 x3를 2로 나눈 게 1. 됐나요? 그 다음에 AC 중점의 좌표, 자, x1 더하기 x3를 2로 나눈 게 누구라고요?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점의 y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바로 이렇게. 자, y좌표 어떻게 해요? y좌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게 1. 1. 됐나요? 자, 그 다음에 BC의 중점 y2 더하기 y3를 2로 나눈 게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AC의 중점 y1 더하기 y3를 2로 나눈 게 0이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두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지금 각각의 중점들을 다 구해놨는데, 이 각각의 중점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 이 녀석을 1식이라고 하고 2식이라고 하고 3식, 그 다음에 4식, 5식, 6식이라고 한다면
1번, 2번, 3번 식을 3개를 더합니다. 이해되셨나요? 3개를 더하면, 자, 3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2분의 2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됐나요? 자, 이거 다 더하면 얘는 2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고 나니까 자, 다음과 같은 더블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x1 더하기 x2 양변의 2를 곱하면 x1 더하기 x2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2랍니다. 그럼 마이너스 2를 우변을 이항하면 x3가 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x2 더하기 x3가 얼마라고요? 양변의 2를 곱하면 2가 되죠. 얘가 2라고 합니다. 2라고 넘어가니까 x1은 얼마라고요? 0이죠. 자, 그 다음에 x1 더하기 x3가 얼마라고요? 자, 2를 곱하면 4가 되잖아요. 자, 얘하고 얘를 더했더니 4가 돼요. 넘어갔으니까 x2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바로 x1과 x2와 x3를 구하면 x1은 0이 되고요. x2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3는 4가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같은 방법으로 y좌표를 구하면 4번, 5번, 6번식을 더하겠죠. 자, 더해서 정리하면 또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x1, x2, x3를 구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구하면 바로 이렇게 y1이 마이너스 1이고 y2가 3이고 y3가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점, B점, C점의 좌표를 구하면 바로 A점은 어떻게 해요? 0, 마이너스 1, B점은 마이너스 2, 3, C점은 4,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점, B점, C점의 좌표를 정답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제 6번 무게중심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G5,-1이고 두 개의 꼭지점 B-3,1, C7,-5일 때 꼭지점 A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바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고 무엇이 주어졌냐면 자, C점의 좌표와 B점의 좌표가 주어졌고요. A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주어졌나요? 바로 이렇게 무게중심 G의 좌표가 5,-1로 주어졌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A점의 좌표를 우리가 어떻게 둬야 돼요? X, Y라고 한다면 무게중심의 좌표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X좌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뭐라고요? 5가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Y좌표를 다 더해서 이렇게 Y좌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바로 X가 11, Y가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 A의 좌표는 바로 11,1로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들의 단원들은 이 단원에서만 중요한 개념들이 아니라 다른 단원과 연관되어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원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익혀놓으시고 헷갈리지 않게 암기해 두시는 것이 오늘 해야 될 목표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